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주고 나면 이게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는 건데 여기 금액 안에는 이미 기부금의 지출액이 회사에서 반영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는 걸 가지고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시작해서 기부금의 한도랑 관련된 세무조정을 한 다음에 그 기부금 한도랑 관련된 세무조정을 다시 여기 나오면 계속해서 기부금 한도의 기준이 되는 차가감 소득금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기부금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여기에 따로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하는 거랑 송금 산입 2월 된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 산입하는 거를 요 밑에 써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딱 한도랑 관련된 거 기부금 한도 초과나 아니면 2월 송금 산입이랑 관련된 것만 여기다 넣는 거라서 이런 고가 매입으로 인한 의제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여기로 들어가줘서 한도랑 관련된 거 없는 거는 기부금의 세무조정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15호에 따라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문제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요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빼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제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도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이지만 당연히 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고 저가양도랑 고가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어떤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용역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뭐 용역거래랑 관련된 것도 우리 연습서 문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용역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243페이지네요.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있죠. 임대라는 게 대표적으로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 규정이 없는 것이긴 한데 거기 보시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해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집행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외해자에게 저가 임대했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거 이따가 연습서에 문제 있을 거라서 한번 적용해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특례기부금은 정말 공익적인 성격이 높을 것 같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잘 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질지 모르겠지만 국군천재학장병사회가 특례기부금입니다. 그래서 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것이고 거기 요점북에도 보시면 보라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군이 이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그다음에 천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금품의 가액, 그다음에 학이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이 왜 따로 들어갔냐면 여기가 원래는 한국장학재단이 다른 데에 있다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뭐 일반 기부금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서 여기 학교에 같이 넣자. 그래서 장학재단이 최근에 개정돼서 여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따로 구분한 것이고 국군 천재 학장까지 했죠. 병은 병원. 그다음에 사회는 왜 따로 해놨냐면 여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어서 일반 기부금에 가면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구분을 하려고 회로 끝나는 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회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지출된 거를 보면서 예를 들면 고가 매입이다라고 하면 송금 산입에 여기 해주고 자산 금액을 낮춰주는 걸 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저가양도다라고 하면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한도 비교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기부금 분류하는 거를 보면서 특례, 보통 일반 두 개만 나오죠. 그래도 우리 사주를 써주자. 특례, 우리 사주, 일반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특례 얼마, 기부금 우리 사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여기 써주고 그런 다음에 요 세무조정에서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의제기부금이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의제기부금 이런 걸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반영을 해주면서 세무조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읽어가다가 거기 보시면 현물기부금의 평가도 세무조정 안 나오고 그 다음에 C 귀속시기 오류다라고 하면 그거 세무조정 나오죠. 그래서 뭐 미지급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해서 세무조정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을 여기다 다 반영을 하면서 한도 비교 대상이 되는 특례와 우리와 일반을 구했을 것이고, 요게 그대로 입금 산입에는 요거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송금 산입에는 총액이 얼마다 라고 나오면 총액을 여기 갖다 넣으면 그게 바로 차가감 소득 금액을 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가감 소득 금액까지 여기서 구하면, 보통 이제 문제가 잔인하지 않다면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틀렸어. 물음 1번이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뭘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한도를 구해서 뭐 하는 거였는데, 차가감 소득 금액을 틀리면 밑에를 주르륵 틀리게 되는 게 기부금의 문제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걸 걸 살려주기 위해서 차가감 소득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달아주게 되면 그 가정대로 풀 수 있는 게 보통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에서 또 그걸 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차가감 소득 금액과 한도 비교 대상이 되는 기부금 지출액을 다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소득 금액을 구하고, 기준 소득 금액은 차가감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더해서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면 기부금 지출 전에 금액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 기준소득 금액에서 시작해서 이제 특례와 우리사주 일반의 기부금의 한도 초과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특례 이렇게 쓰고 1번 특례다 이렇게 쓰고 지출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세법상의 한도를 여기 써서 한도는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있으면 빼고, 2월 결손금을 뺄 때도 만약에 얘가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잔액이랑 이 기준소득 금액의 80%를 곱한 거에다가 미소멸된 잔액이죠. 이거는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서 2월 결손금을 빼준 다음에 여기다가 50%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전기부터 2월 된 한도 기한 내에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고 하면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을 먼저 해주는 거죠. 요거 한도와 2월 기부금의 차이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2월 된 특례 한도 초과와 얘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거를 송금 산입을 해주고, 그러면 올해 지출한 얘와 비교를 할 거는 요 한도에서 송금 산입된 애를 빼서 올해 지출에 대한 송금 불산입을 구해주면 이것 기타 사유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똑같은 루틴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특이한 건 얘는 2월 기부금 송금 산입 제도가 없으니까 얘는 그걸 안 해줘도 되고, 바로 한도를 계산을 해서 한도는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빼는 걸 똑같은데, 이 위에서부터 특례를 먼저 우선시 해주니까 특례 기부금에서 송금 산입된 애 얘까지 빼주고 여기에다가 30%를 해줘서 한도를 구한 다음에 송금 불산입이 나오면 또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반 기부금 한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서 이때는 2월 기부금 송금 산입 제도가 있으니까 이 기준에서 기준소득 금액에서 6월 결손금 똑같이 요 기준으로 해서 빼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여기 송금 산입 대내랑 특례 기부금에서도 송금 산입 대내를 빼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내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10% 한도인 것이고, 사회적 기업이면 20% 한도로 해서 빼준 다음에 구해준 다음에 얘도 2월 기부금 송금 산입 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2월 된 시점에 10년 이내에 한도 초과된 2월 기부금이 있다면, 일반 기부금이 있다면 걔부터 먼저 송금 산입을 해주고, 송금 산입을 해주면 올해의 한도를 갉아먹으니까 단기 지출분에 대해서는 요 송금 산입해준 애의 한도 갉아먹은 애를 뺀 다음에 그 차액과 단기 지출액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기부금의 총 세무조정 구조가 되는 건데, 사실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무조정만 잘 반영을 해서 차가감 소득 금액까지만 잘 왔다라고 하면 요 분류와 여기까지 오는 게 기부금 문제의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여기 한도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실수만 안 한다고 하면 틀릴 리가 별로 없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부금 세무조정 구조가 끝나게 됩니다.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식회사 한국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세의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거기에 물음으로 되어 있는 게 요거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양식을 줬죠. 기부금 한도를 제외한 세무조정은 다음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라고 하면서 기부금 한도를 제외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부금의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들어갈 거를 여기에 1번에 적어라. 그 다음에 2번에는 기부금과 관련된 걸 적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양식이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이렇게 적게 돼 있으면서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2천만 원으로 제시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 양식상에 들어갈 게 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랑 기부금의 한도 초과만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2천만 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원래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가는 그거를 먼저 여기다가 2천만 원인가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랑 송금산입 이렇게 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자료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1번 단기 중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만기가 25년 1월 2일에 어음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겠죠. 25년도에 귀속이 될 테니까. 그래서 1번 물음 어디다 쓸까? 물음 1 이제 세무조정이 나왔으니까 요거랑 과목, 금액, 소득처분.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이 가산조정이 A입니다. 그래서 A이고 그 다음에 어음기부금 얼마냐면 1,000만 원 유보겠죠? 귀속시기 차이니까. 두 번째, 전기에 국방헌금으로 납부한 현금 기부금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단기 중에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라고 해서 전기에 납부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에 송금 산입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 중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전기에 송금인 거니까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가산조정인 것이고 가산조정은 A죠. 그래서 A로 해서 선급금 500만 원을 부인해준다. 얘는 500만 원을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어차피 차가감 소득금액이 여기다 쓸 거라서 여기에 입금 산입에 1,000만 원이랑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써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단기 중에 회사의 제품을 불우유토끼 성금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했어요. 특수관계가 있는 일반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고 일반기부금 단체일 때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면 장부가액, 그 다음에 특례기부금 단체 하면 장부가액인데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시가와 장부가 중에 큰 걸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것으로 하고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는 지금 장부가액을 뺀 것으로 해서 했고 매출원가에 계상을 했어요. 근데 매출원가에 계상한 거는 뭐 세무조정 할 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으로 뺀 것도 괜찮죠. 어차피 이 손익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뿐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시가 장부가 중에 큰 금액인 2천만 원으로 해서 세무조정은 없겠지만 얘를 일반 기부금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을 일반 기부금에 반영한다. 이제 드디어 기부금의 분류가 지금까지는 계속 부인만 하다가 여기에 2천만 원을 넣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에
2024년에 12월 31일에 특수관계 없는 일반 기부금 단체로부터 건물을 1억 1천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했다. 그리고 건물은 시가로보다 고가로 매입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기부금 단체에다가 시가보다 더 높게 매입한 거니까 고가 매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해보면 1억 1천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가가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게 매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130%만큼만이니까 둘의 차이는 600만 원이라서 요 600만 원이 의제 기부금이 되는 것이고 지금 특수관계 없는 일반 기부금이기 때문에 일반 기부금 단체에다가 여기 600만 원을 추가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고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 매입이니까 고가 매입에는 금액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지금 건물의 취득가액을 600만 원만큼 낮추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 600만 원을 낮추는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차감이니까 B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5번 다음 단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5,500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리고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양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정상가액보다 더 작게 팔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제기부금으로 의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8천만 원인 시가에 5,500만 원에 매각했고 따라서 8천만 원인 시가에 5,500만 원과의 차이 정상가액은 70%만큼만 싸게 팔 수 있다인데 요게 100만 원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한 거니까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특례기부금이 생겼다. 그리고 저가 양도니까 고가 매입일 때는 세무조정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게 있는데 저가 양도일 때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분류만 해주고 나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가로 6번에 단기 중에 한국이 피투자법인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현금 기부금 1,500만 원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단기 중 한국이 우리 회사에 한 거 아니고 피투자법인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를 했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었네. 이게 얼마? 1,500만 원. 그리고 3번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 이월결손금이 500만 원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것도 이제 기준소득금액을 할 때 한도 반영할 때 500만 원을 고려해 줘야 될 거고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보시면 한도 초과의 금액이 있는데 일단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거 2월 송금 산입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빼고 그 다음에 특례랑 일반 기부금이 있는데 이 특례 기부금 중에서 13기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 없죠. 10년간이니까. 그래서 얘도 빼고 하니까 특례 250만 원이랑 일반 기부금은 얘가 24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45만 원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얘부터 먼저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될 것이지만 이렇게 합을 일단 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외에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물음 1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저 반영한 거 저기에서 차감 조정한 600만 원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로 반영을 하면 우리는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차가감 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 차가감 소득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물음 2를 하려면 이거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루틴한 근데 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특례 100만 원인데 이거 하기 전에 기준소득 금액을 구해야죠.
차가감 소득 금액 2,900만 원을 해서 왔기 때문에 2,900만 원에 요거를 일반 기부금도 2,600만 원이죠. 다 더한 거. 100만 원, 2,600만 원, 1,500만 원을 다 더한 거라서 7,10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특례 기부금의 한도는 7,100만 원에서 아까 전에 2월 결손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제 대상이 되는 2월 결손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발생한 건지를 주어지지 않아도 요 한도 구할 때 넣는 애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빼주면 될 텐데 하나 더 체크할 거는 얘는 중소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 빼주는 애죠. 따라서 500만 원을 빼주고 50%를 해주면 얘가 3,300이다. 그리고 특례기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2월 송금 산입할 애들이 여기 있었어요. 250만 원이 있으니까 뭐 250만 원이 훨씬 작기는 한데 그래도 넣어서 해주면 이게 250만 원이라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특례기부금에 있어서 한도를 갉아먹었으니까 이 100만 원이 한도가 근데 굉장히 크네요. 3,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다라고 할지라도 얘는 한도 미달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950만 원 이렇게 한도 미달이 발생하고 지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하고 있는 물음 2가 어디다 적나? 물음 2가 세무조정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얘는 송금 산입만 있죠. 특례기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B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2월 송금 산입. 특례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 뭐 그렇게 그거 중에서 250만 원 그리고 기타 하면 이제 특례에 대한 게 적어줬고요. 두 번째로 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를 계산을 하고 얘는 송금 산입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면서 7,100만 원에 500만 원 빼고 여기에서 송금 산입된 게 2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지출한 게 100만 원이 있으니까 한도 초과는 없었고 그러면 100만 원이랑 250만 원 이렇게 뺀 것으로 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사주의 한도는 1,875만 원. 그러면 송금 산입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단기 지출하게 1,500만 원인데 1,875만 원이 한도니까 이번에도 한도가 더 크죠. 그래서 미달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세무조정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에 3번 일반 기부금 지출액은 지금 2,600만 원이고요. 한도는 7,100만 원에서 500만 원 똑같이 빼주고 이제 조심해야죠. 여기서 뺐던 것처럼 특례에서는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고 특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한도에 미달했기 때문에 얘 전체가 다 송금에 산입된 거라서 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10%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한도가 475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일단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45만 원보다 475만 원이 지금 더 크니까 245만 원 합계 냈던 얘네가 다 송금에 산입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미니멈 하고 저 245만 원이랑 한도인 475만 원 둘 중에 작은 거는 245만 원이라서 얘만 송금에 산입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를 깎아먹었기 때문에 저 이 단기에 지출한 2,600만 원과 비교할 한도는 475만 원에서 245만 원을 요 송금 산입이 깎아먹었더라. 그래서 한도 초과는 2,3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기부금과 관련해서 세무조정이 두 개 나왔죠. 하나는 송금 산입한 거랑 송금 불산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한 거가 B의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 2월 송금 산입한 게 245만 원이 있었고 얘가 기타.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은 한도 초과도 있었죠. 그래서 A로 해서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얘는 2월 송금 산입을 더 써줬어야 되겠죠. 그리고 2,370만 원 기타 사유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8번을 풀어봤고요. 우리사조조합 기부금이 있을 때 2월 송금 산입이 없는 거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 중에서도 만약에 시점 제한을 넘어간 애들에 대해서는 2월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아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10%로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